그날 밤 경기장의 전광판에 차갑게 빛나는 숫자 5-2가 떠오르는 순간 유럽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스코어는 단 한 경기만으로도 참사를 만들기에 충분했고 수백만 축구 팬들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호스퍼에게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붕괴였고 수년 동안 조용히 쌓여있던 균열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 영국 축구계 전체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선 흥민을 잃은 대가를 지금 토트넘이 치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단 25분 만에 토트넘은 ATL티코 마드리드에게 무려 4골을 내주었습니다. 4번의 연속된 실점은 전투적인 정신을 자랑하던 팀의 자존심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항상 열광적이던 관중석은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대한 야유의 물결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큰 무대에서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던 팀이 이제는 반격할 틈도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패스와 방향을 잃은 움직임 그리고 선수들의 불안한 눈빛이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 유럽대회 역사상 최악의 밤 중 하나라고 부르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이 더욱 두려운 이유는 단순한 스코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언론이 격렬한 논쟁을 벌인 이유는 지금의 토트넘이 팬들이 알던 그 팀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속도와 개성 그리고 투지를 기반으로 했던 팀이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SNS와 축구 분석 프로그램에서 한 이름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토트넘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팀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던 선수였습니다. 볼과 폭발적인 스프린트 그리고 실수한 동료의 어깨를 감싸던 장면들. 그 모든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이 유럽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손흥민이 세워두었던 기반을 팀이 스스로 무너뜨린 것은 아닌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논쟁이 가라앉기도 전에 번개 같은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토트넘 레전드 글렌 하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잉글랜드 코어라는 방향으로 팀을 만들려 한 것이 큰 실수였다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손흥민의 역할을 다른 얼굴로 대체하려 한 시도는 전략적인 오류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즉시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이 만약 영국인이었다면 토트넘은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스카이 스포츠 스튜디오부터 팬 커뮤니티까지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무엇을 잃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팀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줄 인물이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점 이후 팀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료를 다독이는 제스처도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눈빛도 사라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팀에는 불안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의 참사는 곧 경기장 밖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이고르 퓨더 감독을 향한 퓨더르 아웃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경기장 밖에서 구단 경영진을 향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군중 속에는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라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패배 이후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실망이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재능이 없는 팀이 아닙니다. 문제는 팀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경기에서는 연결되지 않는 플레이와 불안한 전술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리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이 무너지는 순간 그 공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5대2 패배는 토트넘의 모든 문제를 확대해 보여준 거울과 같았습니다. 투지로 칭찬받던 클럽이 이제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스타를 가졌던 팀이 이제는 뒤늦은 후회를 듣고 있습니다. 가장 씁쓸한 점은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뒤돌아보는 순간 손흥민이 남긴 공백이 얼마나 큰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팀의 정신과 믿음의 공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의 공백이었습니다.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 축구 위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 있습니다. 이번 패배가 단순한 사고일까요? 아니면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신호일까요? 명문대회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5대2로 참패한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진짜 지지는 단순히 스코어보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국 언론 전반에서 거세게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토트넘 레전드 글렌 호들의 직설적인 발언이 있었다. 그는 돌려 말하지도 피하지도 않고 수년 동안 많은 토트넘 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온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꺼냈다. 오랜 기간 동안 토트넘 스쿼드에서
유일하게 월드클래스 수준에 도달했던 선수는 바로 손흥민이었다는 것이다. 호들에 따르면 팀이 흔들리고 관중석의 인내심이 무너질 때, 그리고 경기가 통제 밖으로 벗어날 때마다 손흥민은 스피드와 골, 그리고 투지로 토트넘을 다시 일으켜 세우던 선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은 그 핵심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기보다 잉글리시 코어라는 실험에 뛰어들었다. 그 계획의 목표는 영국 색채를 지닌 새로운 상징을 만드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 보면 그 계획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다. 그러나 호들은 그 정책이 토트넘이 자랑하던 빠르고 개성 강한 축구를 오히려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는 방송 스튜디오와 SNS를 동시에 폭발시킨 한마디를 던졌다. 만약 손흥민이 영국인이었다면 그는 이미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리 케인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다. 논쟁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기장에서의 참혹한 경기력은 그 발언을 더욱 뼈아프게 만들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는 원래 토트넘이 B클럽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무대였다. 그러나 현실은 90분 내내 이어진 악몽과도 같은 경기였다. 경기 시작 25분 만에 토트넘 골망은 4번이나 흔들렸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어졌다. 토트넘 수비진은 강한 압박 앞에서 완전히 흔들렸다. 중원은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공격진은 경기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 패한 경기가 아니었다. 수백만 유럽 시청자 앞에서 전술 시스템이 산산이 무너진 장면이었다. 아틀레티코가 속도를 높일 때마다 토트넘 수비에는 위험한 공간이 드러났다. 마치 팀 구조를 지탱하던 핵심 못이 빠져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다. 관중석이 무거운 침묵에 빠지자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단순히 한 경기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유럽 축구의 큰 무대에서 보여주던 팀의 담대함 자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패배를 더욱 충격적으로 만들었다. 유럽 무대에서 수많은 극적인 밤을 만들어온 클럽에게 패배 자체는 낯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토트넘의 붕괴 방식은 모두에게 큰 의문을 남겼다. 끝까지 싸우는 정신력으로 유명했던 팀이었다. 유럽의 강호들조차 긴장하게 만들던 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의 몇 차례 압박만으로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한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단지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도 토트넘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던 선수였기 때문이다. 과거 토트넘이 벼랑 끝에 몰릴 때마다 손흥민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한 번의 폭발적인 스피드, 강력한 중거리 슛, 혹은 예상치 못한 어시스트였다. 그런 장면들은 단순히 골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었다. 팀 전체에 다시 믿음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축구에서는 때로 전술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 패배는 토트넘이 바로 그 믿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팀에는 여전히 좋은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끌 리더는 보이지 않았다. 위기가 닥쳤을 때 팀을 침착하게 붙잡아줄 선수가 없었다. 그래서 글렌 호들의 발언이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아마도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난 뒤에야 그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5대2 패배는 잔인한 경고처럼 다가왔다. 때로는 팀이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잃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팀의 영혼 같은 존재를 잃어버렸을 줄 있다. 경기장의 악몽이 아직 가라앉기도 전에 스포트라이트는 한 비극적인 인물에게 향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젊은 골키퍼 빅토르 킨스키가 있었다. 경기 초반의 혼란 속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강하게 압박을 올릴 때마다 공은 거의 계속해서 토트넘 골문 쪽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부담은 킨스키에게 쏠렸다. 그는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후반 빌드업을 시도해야 했다. 동시에 무너진 수비 뒤 공간까지 커버해야 했다. 그리고 상대의 날카로운 슈팅까지 막아내야 했다. 공이 그의 발밑으로 돌아올 때마다 경고음이 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악몽 같은 15분이 지나 새 골을 내준 뒤 이고르 투도르 감독은 결국 젊은 골키퍼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전술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이후의 작은 장면이었다. 킨스키가 그라운드를 떠날 때 코칭 스태프로부터 뚜렷한 위로나 격려의 제스처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젊은 골키퍼는 조용히 벤치 쪽으로 걸어갔다. 그 사이 관중석은 연속 실점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불과 몇 분 사이에 킨스키는 유망한 골키퍼에서 토트넘 붕괴의 상징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경기장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진짜 폭풍은 관중석과 경기장 밖에서 시작되었다. 토트넘을 둘러싼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경기장 안에서는 사방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경기장 밖에서는 팬들이 모여 공개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구호가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투도르
손흥민을 다시 데려와라. 토트넘 공식 팬 단체인 토트넘 호스퍼 서포터스 트러스트도 입장을 밝혔다. 그들은 이번 경기력이 팀이 위험한 하락세에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팬들이 씁쓸한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과거 손흥민의 리더십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부끄러워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었다. 그 혼란스러운 밤에 토트넘이 부족했던 것은 단지 골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팀을 붙잡아 줄 리더가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해리 케인 이후 토트넘의 전략적 선택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리 케인이 떠난 뒤 토트넘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슈퍼스타를 찾기보다 잉글랜드 선수 중심의 팀 구성을 선택했다. 제임스 매디슨이나 도미닉 솔랑케 같은 선수들이 그 예였다.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리빌딩 계획처럼 보였다. 잉글리시 코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 전략이 토트넘의 강점을 약화시켰다. 팀 전술의 다양성이 점점 사라졌다. 스피드와 폭발력도 예전만큼 보이지 않았다.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던 전술적 개성도 흐려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토트넘에는 진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위기 속에서 팀의 정신을 붙잡아줄 선수 말이다. 그래서 5대2 패배 이후 손흥민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단지 그가 넣었던 골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의 팀이 잃어버린 보이지 않는 리더십 때문이다. 축구에서는 이적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다. 그러나 떠날 때 팀의 영혼까지 함께 가져가는 선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손흥민이 팀의 중심에서 멀어진 이후 토트넘이 바로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이다.